배지윤의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파트 2 발달심리학 214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제 공격적 행동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공격성의 정의. 첫째,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해치거나 해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셋째, 자기주장. 자, 자기주장이란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 등을 방어하거나 소망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행동으로 공격성과 구분됩니다. 자, 공격성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형태의 자기주장을 유아에게 가르치는 일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2. 공격성의 유형. 첫째, 우연적 공격성. 해를 입힐 의도나 목적 없이 놀이나 활동을 하는 도중에 우연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말합니다. 잡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세게 밀치는 행동 같은 것입니다. 둘째, 표현적 공격성. 해를 입힐 의도성은 없지만 즐겁고 감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쌓은 블록을 발로 차면서 발차기 능력의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표현적 공격성이에요. 셋째,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밀쳐내는 행동 같은 거죠. 한편, 적대적 공격성이란 이전에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크릭은 적대적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외현적 공격성이란 타인을 위협하여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빼앗긴 유아가 빼앗은 유아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 같은 거죠. 한편 관계적 공격성이란 거짓말이나 소문 등의 사회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지위나 자아 존중감에 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자전거를 빼앗긴 유아가 빼앗은 유에 대해 나쁜 친구니 함께 놀지 말라고 이 다른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관계적 공격성이랍니다. 3. 공격성의 발달 과정. 첫째, 생후 1년경이 되면 어린이들은 그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도구적 공격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면 만족지원 능력이 발달하면서 도구적 공격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악의적 의도에 대한 적대적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4. 공격성에 관련 변인. 첫째, 공격적 충동의 원천. 프로이트는 공격적 충동은 자기 파괴적 욕망 혹은 욕구 좌절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욕망이 자신의 내부로 향할 때에는 자해, 자살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고 외부로 향할 때는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유아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보다 공격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지각, 공격적인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때 어린이들은 그 행동에 대해 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공격적인 행동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복은 거의 하지 않죠. 자, 그러나 아주 공격적인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해석이 공격적인 행동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남녀의 차이.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공격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을 할 경우 남자 유아가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끌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공격적 아동의 가정. 공격적 아동의 가정은 대체로 규칙이나 원칙의 실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느슨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강제적인 형태가 많았으며 부모의 훈육 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째, 공격적 행동을 줄이는 방법. 먼저, 교사가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인 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유아의 좌절을 최소화하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재 교구는 충분히 준비하고 선택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며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죠. 이와 더불어 각 영역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나 출구를 만들어 서로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능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아에게 도와주고 협동하고 양보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알려주고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없애고 대한 행동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공격을 받은 유에게 하지 마. 자,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함께 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에게 공격적 행동 대신 자기 주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색연필은 내가 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 쓰면 너에게 줄게. 라는 식으로요. 우리 뱃쌤의 멋진 유아인명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1. 공격성의 정의. 첫째,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해치거나 해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셋째, 자기주장. 자, 자기주장이란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 등을 방어하거나 소망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행동으로 공격성과 구분됩니다. 자, 공격성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형태의 자기주장을 유아에게 가르치는 일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2. 공격성의 유형. 첫째, 우연적 공격성. 해를 입힐 의도나 목적 없이 놀이나 활동을 하는 도중에 우연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말합니다. 잡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세게 밀치는 행동 같은 것입니다. 둘째, 표현적 공격성. 해를 입힐 의도성은 없지만 즐겁고 감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쌓은 블록을 발로 차면서 발차기 능력의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표현적 공격성이에요. 셋째,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밀쳐내는 행동 같은 거죠. 한편, 적대적 공격성이란 이전에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크릭은 적대적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외현적 공격성이란 타인을 위협하여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빼앗긴 유아가 빼앗은 유아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 같은 거죠. 한편 관계적 공격성이란 거짓말이나 소문 등의 사회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지위나 자아 존중감에 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자전거를 빼앗긴 유아가 빼앗은 유에 대해 나쁜 친구니 함께 놀지 말라고 다른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관계적 공격성이랍니다. 3. 공격성의 발달 과정. 첫째, 생후 1년경이 되면 어린이들은 그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도구적 공격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면 만족지원 능력이 발달하면서 도구적 공격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악의적 의도에 대한 적대적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4. 공격성에 관련 변인. 첫째, 공격적 충동의 원천. 프로이트는 공격적 충동은 자기 파괴적 욕망 혹은 욕구 좌절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욕망이 자신의 내부로 향할 때에는 자해, 자살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고 외부로 향할 때는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유아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보다 공격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지각, 공격적인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때 어린이들은 그 행동에 대해 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공격적인 행동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복은 거의 하지 않죠. 자, 그러나 아주 공격적인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해석이 공격적인 행동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남녀의 차이.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공격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을 할 경우 남자 유아가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끌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공격적 아동의 가정. 공격적 아동의 가정은 대체로 규칙이나 원칙의 실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느슨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강제적인 형태가 많았으며 부모의 훈육 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째, 공격적 행동을 줄이는 방법. 먼저 교사가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인 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유아의 좌절을 최소화하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재 교구는 충분히 준비하고 선택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며 규칙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죠. 이와 더불어 각 영역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나 출구를 만들어 서로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능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아에게 도와주고 협동하고 양보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알려주고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없애고 대안 행동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공격을 받은 유에게 하지 마. 자,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함께 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에게 공격적 행동 대신 자기 주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색연필은 내가 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 쓰면 너에게 줄게. 라는 식으로요. 우리 뱃쌤의 멋진 유아인명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1. 공격성의 정의. 첫째,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해치거나 해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셋째, 자기주장. 자, 자기주장이란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 등을 방어하거나 소망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행동으로 공격성과 구분됩니다. 자, 공격성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형태의 자기주장을 유아에게 가르치는 일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2. 공격성의 유형. 첫째, 우연적 공격성. 해를 입힐 의도나 목적 없이 놀이나 활동을 하는 도중에 우연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말합니다. 잡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세게 밀치는 행동 같은 것입니다. 둘째, 표현적 공격성. 해를 입힐 의도성은 없지만 즐겁고 감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쌓은 블록을 발로 차면서 발차기 능력의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표현적 공격성이에요. 셋째,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밀쳐내는 행동 같은 거죠. 한편 적대적 공격성이란 이전에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크릭은 적대적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외현적 공격성이란 타인을 위협하여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빼앗긴 유아가 빼앗은 유아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 같은 거죠. 한편 관계적 공격성이란 거짓말이나 소문 등의 사회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지위나 자아 존중감에 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자전거를 빼앗긴 유아가 빼앗은 유에 대해 나쁜 친구니 함께 놀지 말라고 다른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관계적 공격성이랍니다. 3. 공격성의 발달 과정. 첫째, 생후 1년경이 되면 어린이들은 그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도구적 공격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면 만족지원 능력이 발달하면서 도구적 공격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악의적 의도에 대한 적대적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4. 공격성에 관련 변인. 첫째, 공격적 충동의 원천. 프로이트는 공격적 충동은 자기 파괴적 욕망 혹은 욕구 좌절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욕망이 자신의 내부로 향할 때에는 자해, 자살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고 외부로 향할 때는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유아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보다 공격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지각, 공격적인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때 어린이들은 그 행동에 대해 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공격적인 행동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복은 거의 하지 않죠. 자, 그러나 아주 공격적인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해석이 공격적인 행동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남녀의 차이.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공격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을 할 경우 남자 유아가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끌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공격적 아동의 가정. 공격적 아동의 가정은 대체로 규칙이나 원칙의 실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느슨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강제적인 형태가 많았으며 부모의 훈육 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째, 공격적 행동을 줄이는 방법. 먼저 교사가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인 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유아의 좌절을 최소화하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재교구는 충분히 준비하고 선택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며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죠. 이와 더불어 각 영역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나 출구를 만들어 서로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능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아에게 도와주고 협동하고 양보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알려주고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없애고 대안 행동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유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공격을 받은 유해에게 하지 마. 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함께 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에게 공격적 행동 대신 자기 주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색연필은 내가 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 쓰면 너에게 줄게. 라는 식으로요. 우리 뱃쌤의 멋진 유아인명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